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유한양을 볼 텐데 FDA 승인에 대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때 나타났던 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우려감이 이제는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앞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목표가를 설정해서 끌고 갈 수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모멘텀 재료를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면서 끌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던 이 거래일 동안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고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오히려 기회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자 영상에서 1800분 넘게 시청을 해 주셨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신한창구 결국에는 매도 실수를 인정을 했다. 하단에서 세력들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결국에는 폭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후에 오늘과 같이 엄청난 상승 파동이 만들어졌는데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이런 거죠. 재료의 연속성 측면에서 과연 이번 FDA 승인에 대한 부분이 재료 소멸로서 끝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일정에 따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들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건지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요인들, 수급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과연 그동안 유한양행의 주가를 핸들링했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의 수급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을 때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 전략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수급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료에 대한 부분들, 어떠한 부분들 기대를 해야 되는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동안에는 외인 창구 쪽에서 엄청난 물량을 보유하면서 이러한 주가 상승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안에서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간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준비 중에 있는 건지를 파악을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한 대응 전략을 세워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타나고 있던 이 창구별 매매 동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면 NH투자를 비롯해서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과 5개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왔고요. 반면에 삼성,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CLS증권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됐죠. 특히나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FDA 승인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매수세가 전혀 없이 엄청난 물량을 던지는 이 창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창구에서 이 구간에서 물량을 던지고 오히려 이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추격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들이 좀 전에 제가 제목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신한창구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 실수를 인정하고 나서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물량을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재료 모멘텀이 당장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물량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최근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 보니까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거라도 챙겨야지, 이런 생각에 다시 한번 또 매도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것처럼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세력들이 의도적인 움직임을 만들면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싼 가격의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변동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 이때 엄청난 물량을 고가에서 집어 넣었다가 다시 한번 이런 상승 구간 안에서 바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세력들이 원하고 이런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기간을 조금만 더 넓혀서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고 했을 때 최근에 40거래일 정도 한번 제가 볼게요. 40거래일이면 얼마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2달 동안의 돈의 흐름을 우리가 추적해 본다고 했을 때
여전히 이 모건 스탠리, 자, 맥쿼리 증권, CIMB, 자, 그리고 CLSA 증권까지 자, 외인 창구 쪽에서 대량의 물량을 보유하고 끌고 가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특히나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물량을 집어넣었습니까? 자, 9만원 초반대에서 대량의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첫 번째 상승 파동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평단가를 높여가면서까지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물량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평단가 최소한 9만원 초반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자, 이들도 이 구간을 벗어나는 시점에서만큼은 손실권에서 보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 자, 지지를 받고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전부 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이 구간이 여기서 보여지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이러한 수급적인 변화까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 가야 자, 효율적인 대응이 되고 우리의 계좌를 자, 투자금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이 모건 스탠리의 이 물량이 언제쯤 나오는 건지, 수급적인 변화가 언제쯤 나타날 건지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파악한다고 했을 때 현재 구간 안에서도 좀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가운데서 오늘 또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을 봤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자, 장 초반만 하더라도 다시 한번 주가를 급락시킬 것처럼 이런 변동성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흐름을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자, 장 초반부터 자, 오늘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 진짜인지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흔들기 위한 의도된 흐름인지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움직임에서도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이거라도 챙겨야지. 어제 장에서 엄청난 상승이 나타났을 때, 엊그제죠. 자, 상승 파동이 만들어졌을 때 자,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분들 본전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자, 엄청난 물량을 던졌단 말이에요. 이 물량에 대해서 외인 창고 쪽에서 전부 다 쓸어간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다라고 하는 거,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를 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물량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안에서 우리가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당장의 월요일장에서 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 있죠. 자, 물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 한번 추가 상승 파동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월요일장에서 또다시 변동성을 만들어가면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수급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자, 전부 다 파악을 하면서 대응을 준비를 해 놔야 자, 우리가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만의 이 분석과 대응 전략 시나리오가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어려워질 거고요. 다시 한번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시면 전부 다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유한양행이니까 유한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께 전부 다 자, 매수 매도 타점 관련해서 우리가 자, 막연하게 올라가겠지 하면서 아무런 대응 없이 끌고 갈 게 아니라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함께 대응을 드릴 테니까 유한이라고만 상담 번호로 남기시고 나서 자, 당장의 월요일장부터 변동성에 함께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장 마감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장 시작 9시 전까지 남겨놓으셔야 자, 여러분들께 전부 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시점 와 있습니다. 또다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해서 실수하시면 절대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월요일장에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된다. 놀림이 나타났을 때 물량을 늘려가고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냈을 때는 수급적인 변화들을 체크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부분들 함께 할 테니까 유한이라고만 상담번호로 남기시고 저와 함께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제 채널 성장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우리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부분들을 기대를 하면서 끌고 가야 될지도 우리가 또 알고 투자할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게 이런 거였죠. 자, 재료 소멸로서 작용하면서 끝나는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 자, 그런데 에자이라는 종목 그리고 베이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FDA 승인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고 난 뒤에 어떠한 흐름이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보시면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가 다시 오히려 159% 상승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FDA 승인이 나타났을 때에는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만들면서 100% 이상의 주가 상승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베이진이라는 종목 어떻습니까? 첫 번째, 자, FDA 승인이 나타났을 때, 자, 보시면 상승 파동이 만들어졌다가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나서, 자, 이 부분 400% 이상의 상승이 만들어졌다. 4배 이상의 상승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숫자로 찍히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고 했을 때 엄청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FDA 승인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빠르게 또 살펴보면, 자,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죠, 여러분들. 얀센의 폐암치료제 리브리반트 정맥주사제와 유한양행의 렉나자 병용요법이 FDA로부터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1차 치료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최우선적으로 이 약물에 대해서 처방을 해야 된다. 권고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약물이 비싸더라도 환자가 먹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을 했을 때 매출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타크리소 단독 요법보다 사망 위험률 30%나 감소를 시키고요. 자, 중간 지속 기간이 9개월이나 더 길다라는 이 임상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었죠. 자, 향후에 FDA 승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점유율 확보에 실패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이러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효능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회사 측에서 이야기한 매출이 6조 8천억 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로열티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이 10% 이상의 시판 후에 최소 매출액의 10% 이상의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6,800억에 대한 로열티를 추가적으로 받게 되고, 이번에 FDA 승인에 대한 부분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얀센으로부터 800억 규모의 마일스톤을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 얀센 같은 경우는 리브리반트를 근육에 투여하는 피하주사 SC 제형에 대해서 렉나자와의 병용요법 추가적으로 FDA 허가 신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FDA 승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FDA 승인에 대한 재료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추가 상승을 보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정확하게 우리가 렉나자에 대한 부분 FDA 승인으로 얻은 이 포인트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결국에는 이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1조 3,300억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품목 승인을 받게 될 경우에 수령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미국에서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승인을 받는 거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FDA 추가 승인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이 로열티 수령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일스톤에 대한 수령 부분까지
계속해서 이슈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끌고 가야 되는 거고, 이 구간 안에서 원회로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번처럼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면서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가야 된다. 자, 이러한 부분들 정확하게 우리가 타점 관련해서 잡아가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상담 번호로 유한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함께 대응을 할 테니까 자, 장 시작 9시 전까지, 월요일 시작 9시 전까지 유한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고 나서 대응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이 너무나 어렵죠. 여러분들 계좌 상황도 또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당장에 급등 가능한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도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이고요. 자, 앞으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자, 급등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나중에 사야지 이러시다가 기회 놓치시기 마시고요. 이 종목도 확인하시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 한번 매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